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언론개혁 입법 문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2월 임시국회안에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언론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지금일까요? 예, 왜 지금이라기보다는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는지 예. 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관련해서 약간의 그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그 정보통신망, 예를 들면 인터넷 아니면 그 카카오톡, 유튜브,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폐해는 최근에 또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 통신사의 사진이,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연두 기자회견 사진이 조작돼서 유포됐던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또 구제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언론 개혁 입법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는데 세 번째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예를 들면 방송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지상파부터 IPTV, 종편 그리고 지금 OTT에 이르기까지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변화 속에서 그 방송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또 이슈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바로 지금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왜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고 미뤄왔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처리되고 그 미뤄진 것이 아니고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입법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입법안들을 좀 제출한 상태인 겁니다. 네.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됐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발의된 관련 법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여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뽑아서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이제 먼저 좀 그러니까 질문드려야 될 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로 거짓 불법 정보를 생산 유통해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그러면 기존 언론은 빠지는 겁니까? 기존 언론은 아시는 것처럼 그 기존의 신문법이라든 언론중재법 같은 그 별도 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통해서 규율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윤영찬 의원 등이 제출한 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사를 제외한 예를 들면 유튜버라든지 블로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언론 같은 경우 기존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존 언론 관련 법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별 의원들이 지금 형법이나 민법 상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좀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우선은 그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 우선은 처리하고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언론 관련된 부분들은 그 별도로 좀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상식적인 질문인데 여기서 찬성하고든가 반대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손해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치는 손해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의 어떤 1인 미디어가 미치는 가짜뉴스로 해서 미치는 악영향과 언론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미치는 악영향은 비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신문법이든 방송법이든 아니면 언론중재법이든 등등 이런 다양한 그 입법 수단을 통해서 언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서
입법 조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작년에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네. 그 팩트체크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이 좀 통과된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방송기자연합회라든지 기자협회라든지 한국 PD연합회 등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뉴스들에 대해서 이제 팩트체크 센터를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일단은 언론사들의 자율 기능과 자정 기능에 대해서 먼저 좀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건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네. 그런 노력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가짜 뉴스가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가짜 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별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가 아주 광범위한 정의부터 뭐 협소한 정의까지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도 그렇고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제 판단은 최소화로 하는 것이 가장 좀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광범위하게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또 결부되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좁혀서 정의하는 것이 좀 맞겠다 이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그게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 가짜 뉴스의 범위에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가짜 뉴스로는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말 그대로 말하자면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요즘 목격하고 있는 가짜 뉴스는 마치 뭐 무슨 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 기사인 것처럼 해서 사실은 팩트가 완전히 다른 내용들을 적시해가지고 유포하는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행위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초기에 여러 가지가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사례가 축적되고 판례가 축적하면 그것들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발의된 법안 내용 가운데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청구를 하면은 열람 차단의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서 행정기관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는 이건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예, 뭐 논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사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 조치를 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을 좀 준용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게 그 과거에 같이 이렇게 뭐 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뭐 유언비어나 허위 사실이 돌아다니더라도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요즘은 뭐 이런 허위 사실들이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광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정보를 만든 자가 이것은 차단 조치가 불합리하다 그러면 바로 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구를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나 언론시민단체는 어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면 언론개혁 입법보다 언론 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어떤 약속을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떤 입장이세요? 예, 그 말씀은 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해서 관련한 논의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만간에 그 논의들이 같이 공개가 되면서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당 안에서 논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은 당내에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상임위 차원에서도 박성준 그 야당 간사와 그리고 이원우 위원장과 함께해서 방송 문제와 관련된 논의 틀을 좀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자라는 공감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상임위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비슷한 그러니까 좀 더 어떤 밀도 있는 그러니까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위 차원의 상임위 차원의 소위든 TF든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서
다른 주제와 좀 섞여서 논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감이 좀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보자라는 데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국민의힘의 박성준 관사도 동의를 하신 겁니까? 예, 큰 틀에서는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트랙에 올라가는 의제는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어 환경이 워낙 급변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OTT 이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슈까지를 포함해서 방송 미디어 환경 전반에 대한 논의들이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네네. 물론 거기 핵심은 공영방송의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들이 핵심이긴 합니다만 방송법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도 거기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트랙은 언제부터 가동이 가능한 건가요? 2월 중에 좀 논의를 해서 저희 생각엔 가능하면 좀 빨리 좀 출범을 좀 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불거진 현안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KBS 수신료 인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 입장이 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당론을 모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그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도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KBS의 그 방송 신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우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의 맥락은 아직은 좀 그 인상의 뭔가 조건 내지 환경이 조성이 되지는 않았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